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100년 가까이 된, 어떻게 보면 좀 오래된 산업을 하던 회사가 갑자기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주목받는 이야깃거리 중 하나가 됐습니다.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오늘 고려아연이라는 기업을 둘러싼 이 거대한 폭풍의 핵심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보죠. 어떻게 전통적인 제조업체가 이렇게 갑자기 시장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었을까요? 그 답은요, 그냥 실적이 좋아졌다. 이 한마디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 뒤에는 훨씬 더 거대하고 또 복합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거든요. 그 비밀은 바로 세 개의 거대한 흐름이 정말 완벽한 타이밍에 하나로 합쳐지는 현상, 바로 퍼펙트 스톰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세 가지 동력을 하나씩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동력입니다. 바로 고려아연의 본업, 그러니까 재련 사업이 맞이한 전례 없는 호황인데요. 이건 그냥 실적이 좀 개선됐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현대판 골드러시가 터진 겁니다. 일단 이 숫자부터 한번 보세요. 1조 2,324억 원. 이게 2025년 고려아연의 예상 영업이익입니다. 무려 4년 만에 영업이익 1조 클럽에 다시 들어온 건데요. 근데 이게 그냥 복귀가 아니라 창사 이래 역대 최대 실적이라는 어마어마한 기록까지 세운 겁니다. 자, 그럼 이익이 어디서 났는지 한번 볼까요? 이걸 보시면 회사의 체질이 얼마나 극적으로 변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아연이나 연이 주력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금, 은 같은 귀금속이 전체 매출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핵심 사업이 된 겁니다. 왜냐? 바로 이 믿기지 않는 가격 전망 때문입니다. 이게 그냥 조금 오르는 수준이 아니에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금을 미친 듯이 사들이고 있고요. 태양광이나 전기차 같은 미래 산업에서는 은이 없어서 못 쓸 정도거든요. 그야말로 역사적인 강세장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죠.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바로 이 무위험 이익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뭐냐면 고려아연은 원래 주력인 아연과 연을 재련하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금이랑 은이 부산물로 그냥 나와요. 즉, 금과 은을 얻기 위해 추가로 원재료를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값이 오르는 족족 거의 그대로 순이익이 되는 정말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구조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동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려아연이 이렇게 번 돈을 그냥 쌓아두고만 있을까요? 절대 아니죠. 이 막대한 이익을 가지고 회사의 가치를 완전히 바꿔버릴 새로운 미래 기술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바로 트로이카 드라이브라고 불리는 이 3대 신사업 전략입니다. 한마디로 더 이상 낡은 굴뚝산업에 머물지 않고 미래 첨단 기술의 핵심 공급자가 되겠다는 야심찬 선언인 거죠. 이 세 가지 중에서 시장이 가장 주목하는 건 단연 배터리 소재입니다. 자회사 KGM을 통해서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동박 생산을 늘리고요. 그리고 이게 진짜 대박인데 2026년 말에는 세계 최초로 올인원 니켈 재련소라는 걸 가동합니다. 바로 이 지점 때문에 시장이 고려아연을 더 이상 단순 재련 회사가 아니라 첨단 기술 기업으로 다시 평가하는 이른바 가치 재평가, 즉 리레이팅이 시작되는 겁니다. 나머지 두 축도 정말 강력합니다. 미국 회사를 인수해서 폐배터리 같은 전자폐기물에서 귀한 자원을 다시 캐내는 도시광산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고요. 또 호주에서는 직접 태양광, 풍력 발전소를 지어서 거기서 나온 친환경 에너지로 그랭 메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미래 가치인 ESG까지 확실하게 챙기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동력입니다. 사실 이게 가장 드라마틱한데요. 바로 회사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주 치열한 경영권 분쟁, 현실판 왕좌의 게임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싸움이 오히려 주가에는 아주 강력한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요,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팽팽한 체스 게임 같아요. 3월에 있을 주주총회를 앞두고 현 경영진인 최윤범 회장 측과 도전자 연합인 MBK 영풍 측의 지분율 차이가 불과 2%포인트도 안 됩니다. 그야말로 초박빙이죠. 이 주주 구성도를 보시면 왜 이렇게 싸움이 치열한지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파란색의 최회장측 지분과 보라색의 도전자 연합 지분, 크기가 거의 똑같죠? 결국 이 싸움의 승패는 저 초록색의 국민연금과 노란색의 개인 주주들, 즉 캐스팅 보트를 쥔 이들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모든 게 달린 겁니다. 바로 여기서 아주 역설적이지만 주주들한테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납니다. 캐스팅 보트를 진 주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양쪽이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주주 환원 정책을 약속하고 있거든요. 그 규모가 무려 1조 7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만큼의 자기 회사 주식을 사들여서 아예 없애버리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시장에 돌아다니는 주식 수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남아있는 주식 한 주 한 주의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자,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세 가지 강력한 이야기, 이 세 개의 퍼즐 조각을 하나로 합쳐서 고려아연의 진짜 가치가 어느 정도일지 한번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원자재 가격 폭등이 가져온 골드러시. 둘째, 배터리 기술 기업으로 변신하는 미래 공장. 그리고 셋째, 주주 가치를 강제로 끌어올리는 왕자의 게임. 이 세 가지가 따로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서로 맞물리면서 엄청난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죠. 폭발적인 이익 설정과 자사주 소각 효과까지 더하면 주식 한 주당 버는 돈, 즉 주당 순이익은 약 8만 원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더 이상 굴뚝산업이 아닌 배터리 기술 기업이라는 미래 가치를 반영해서 주가 수익 비율을 22배에서 25배 정도로 적용하면 최종적으로 나오는 목표 주가는 17만 7천 원에서 201만 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결국 모든 것은 이 질문 하나로 귀결됩니다. 이 거대한 산업의 거인이 과연 자기 집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치열한 전쟁에서 승리하고 스스로 계획한 첨단 기술의 미래를 완전히 쟁취할 수 있을까요? 그 결과가 고려아연의 다음 100년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